은근히 끌리고 마음 가는 사람 만나신 적 있나요? 대체 어떤 매력이 사람들을 사로잡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 준비한 새 코너, 매력 인물 사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요, 전 세계를 흔든 K-팝 데몬헌터스의 헌트릭스, 루미, 조이, 미라 세 멤버의 인기와 매력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전 매력. 사람을 홀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반전입니다. 늘 귀엽던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게 진중한 말을 던지거나 무뚝뚝해 보이던 사람이 따뜻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순간 매료됩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죠. 우리 뇌는 예상과 현실이 어긋날 때 긴장과 호기심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더 강하게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조이가 딱 그런 케이스인데요. 막내미 넘치는 귀여움 담당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랩을 할 때는요, 강력한 카리스마로 돌변하죠. 반전 매력. 여러분의 말투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평소 밝고 가벼운 말투를 쓰는 분이라면요, 중요한 순간엔 짧고 단호한 톤으로 전환해보세요. 평소엔 진짜 웃겨 하던 사람이 회의할 때 이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그 반전 효과로 설득력이 배가 됩니다. 반대로 늘 무겁고 진지한 분이라면 일상에서 가벼운 농담 한 줄만 섞어도 주변 반응이 달라집니다. 저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걸 자주 사용하는데요. 1시간 넘게 진지하게 강의를 한 다음에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멘트를 건네면 다들 가볍게 웃으시더라고요. 별로 웃긴 멘트도 아닌데 왜 웃지? 생각하셨나요? 맞아요. 근데 제가 하면 분위기를 푸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강의를 했던 진지했던 저에게 전혀 위트나 유머를 기대를 안 하셨기 때문이죠. 기대를 바닥까지 낮추니까 그런 매력 인물 사전 두 번째, 가장 나다운 매력. 헌트릭스의 두 번째 무기로 다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바로 패션과 비주얼에 녹여낸 다채로운 매력 스펙트럼입니다. 특히 한국적 정서를 세계적으로 풀어내는 일명 코리아니즘을 비주얼로 극대화했는데요. 이 캐대언의 연출을 맡은 매기강 감독은 한국의 정서를 창작 중심에 두고 이를 글로벌 대중문화의 언어로 풀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현대적인 요소와 전통적인 요소를 섞어서 자연스럽게 보여준 연출이 눈에 띄는데요. 헌트릭스의 사복 패션을 볼까요? 네,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편안하면서도 힙한 무드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크롭 티셔츠에 오버사이즈 팬츠를 매치하고 한의원에 방문하는 이 멤버들의 모습은 마치 나와 내 친구의 일상을 보는 듯 익숙하죠. 게다가 김밥과 컵라면, K-팝까지 더해지니 요즘의 한국스러운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재현합니다. 해외 팬들은 새 멤버의 스타일을 통해 지금 한국의 트렌드를 자연스럽게 엿볼 수 있죠. 여기에 갓, 기와, 호랑이, 한복의 재해석 같은 전통적 문화 코드가 더해지며 단순한 패션을 넘어 차별화된 정체성과 세계관의 확장성까지 확보하게 되는데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처럼 매력의 본질은 어쩌면 가장 우리다운 것, 나다운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데 있는 게 아닐까요? 나다움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신다면요,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나의 장점과 단점을 나열해보세요. 그 중에 내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단점들을 새로운 긍정 프레임에 넣으면 매력화가 가능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애늙은이, 성숙함, 우아함으로 연결해서 이 의상 같은 경우에도 저의 개성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데요. 특히 중요한 자리, 나를 드러내야 될 때 브랜딩에 이를 활용합니다. 히릿들도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고유한 이 나다운 모습들을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력 인물 사전 세 번째, 여유 있는 마인드. 프로페셔널함에서 나오는 이 여유 있는 마인드는요, 심지어 악령들과 싸울 때도 드러나는데요.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헌트릭스 멤버들은 웃음과 긍정을 잃지 않아요. 참 귀여운 장면인데요. 악령들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순간에도 악령들의 잘생긴 얼굴이나 복근에 잠시 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황을 심각하게만 받아들이지 않는 이 재치 있는 긍정성은 관객들로 하여금 공감의 웃음을 불러일으키고요, 친근감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재평가 전략인데요. 인지적 재평가는 이 감정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기법입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내 감정을 조절하는 겁니다. 위협적 상황임에도 이를 유머와 긍정으로 재해석하는 헌트릭스의 화법 역시 인지적 재평가에 해당하죠. 이런 말들은 긴장감을 완화할 뿐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친밀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유 있는 사람이 될까요? 네, 이런 질문 주신 히릿의 댓글 얼마 전에 봤는데요. 답을 드립니다. 우선 인지적 재평가를 하는 화법부터 연습해보세요. 헌트릭스처럼 유머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처럼 부정적인 상황에서 빛을 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며칠 전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히릿들 중 한 분이 저에게 멋진 인지적 재평가를 해주셨어요.
해주셨습니다. 생방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 마이크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입이 아니라 턱까지 마이크가 와 있어서 제가 마이크가 자꾸 내려가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멋진 히리분께서 히레님의 묵직한 말 때문인가 봐요 라고 너스레를 떨어주셨는데요. 말을 하는 저를 참 기분 좋게 만드는 제 평가였습니다. 네, 또 다른 예시로 이전에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날파리가 입에 훅 들어갔던 방송사고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파리를 먹었습니다. 잠깐 음악 듣고 오실게요. 하고 나서 청취자 한 분께서 단백질 섭취를 잘 하셨냐 재평가를 해주셔서 아주 재미있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죠. 그걸 드시면 어떻게 하냐 같은 드립이 이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방송 사고일 뻔했던 상황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헌트릭스의 매력 탐구 네 번째는요. 주체성입니다. 그게 진행될수록 스스로의 문제로 인해서 방황하던 루미는 자기 개방과 자기 수용을 통해 주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를 숨길수록 무너지고 드러낼수록 회복된다는 이 캐데언의 핵심 메시지가 전달되는데요. 루미는 어떻게 주체성을 회복하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헌트릭스 3명의 대화 내용에서 꼽아봤습니다. 한참 중요한 절정 타이밍에 자신의 치부를 들킬 위험에 처한 루미는 미라를 향해 자존감 운운하며 독서를 퍼붓습니다. 자기 방어죠. 이때 미라의 태도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미라는 속상한 모습을 보이지만 상대방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의 말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보는데요. 이런 미라의 자기 수용적 모습은 긍정의 나비 효과가 됩니다. 이어서 조이, 루미도 자기 고백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 미라의 열등감 없는 깔끔한 태도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런 솔직한 태도는 상대의 방어를 풀고 성숙한 대화로 이끄는 시작이 됩니다. 이건 우리 생활에도 바로 적용 가능한 매력 포인트인데요. 관계를 쌓고 싶을 때 작은 실수나 단점을 솔직하게 털어놔보세요. 사실 저 오늘 촬영분 통으로 날릴 뻔했어요. 같은 가벼운 고백 오히려 친밀감을 높입니다. 또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도요. 우선 상대를 수용하는 멘트를 해주세요.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와 같은 짧은 수용 멘트는 상대의 마음을 크게 움직입니다. 할 말이 있더라도 우선 선수용 후 피드백을 해주시면 상대가 더 열린 마음으로 내 얘기를 들을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만 다음부터 이렇게 오래 늦는 상황이면 미리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기억하세요. 먼저 내 마음을 개방하는 일은 굳게 닫힌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요. 매력 탐구 5번째 올타임 레전드 공감 화법. 매력 탐구 5번째는요. 번외편입니다. 헌트릭스 3인방도 매력적이지만 사실 캐데언에서 우리의 남자 주인공 진우를 빼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진우를 통해 뻔하지만 잘 통하는 매력적인 행동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리또는 루미가 진우에게 마음을 연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팔찌 때문에 손이 스쳤을 때? 꿀보이스로 소다팝을 불렀을 때? 저는 서로의 약점을 오픈했을 때를 꼽아봤습니다. 진우는 루미에게 말합니다.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네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 담백하지만 확실한 공감, 이해받고 있다는 안도감. 이 순간 루미가 느꼈을 감정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극중 진우와의 관계가 발전되면서 나오지 않았던 루미의 목소리도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는 이가 있을 때 치유가 시작되는 원리와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대목으로도 볼 수가 있죠. 상대의 아픔을 부정하지 않고 나는 네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단호하게 전하는 것, 매력의 핵심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상대가 있다면 다음에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입장에 대한 공감. 그거 참 힘들었겠다. 두 번째, 짧은 지지 한마디. 근데 너는 충분히 잘했어. 세 번째, 불필요한 조언은 빼기. 공감화법에서 가장 주의할 점.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하는 조언 남발입니다. 상대가 요청하지 않았다면요. 묵묵히 들어주세요. 난 네가 옆에 있어서 든든해. 기다리고 있을게. 필요할 땐 언제든지 연락해. 같은 간단한 공감의 말, 응원의 말로도 충분하다는 것 기억하세요. 오늘은 K-POP 데몬헌터스 헌트릭스 멤버들과 진우의 매력을 심리학, 화술적 분석과 함께 돌아봤습니다. 반전, 나다움, 여유, 주체성, 공감화법. 히릿들은 3명 중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미라가 좀 멋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이가 제일 통통 튀고 귀여웠고요. 또 주인공인 루미의 서사에 집중해서 좀 상대적으로 안 보였던 캐릭터였는데요. 매력을 좀 분석하며 여러 회차 보다 보니까 좀 시원시원한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서로 갈등이 생기고 나서 풀 때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먼저 꺼낼 줄 아는 쿨함, 한 번씩 던지는 시니컬한 유머들, 그리고 친구가 상처될 말을 했음에도 담아두지 않는 멋짐에 반했습니다. 저는 조금 담아두는 편이라 이거 배우고 싶어요. 이번 코너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아라 작가님, 누가 좋으세요? 역시
조이라고 합니다. 작가님은 10년, 20년 동안 옆에 두고 싶은 친구가 누구일까를 곰곰이 생각하셨대요. 특히 긍정적인 말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를 조력하는 조이 같은 친구 하나 있으면 인생 성공한 거 아니냐. 맞네요. 결국엔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라는 말도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누구인가요? 댓글 기다리면서 다음 매력 인물 사전에서 누구를 해부해볼지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우리 히릿들 새 코너 어땠어요? 작가님과 제가 함께한 코너인 만큼 여러분의 댓글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글만 걸으세요. 안녕. 뿅.